여러분 안녕하세요. 도치경제입니다. 오늘은 현대중공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현대중공업이 어떤 회사인가 회사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현대중공업 하면은 생각나는 여러 키워드들이 있지만 이렇게 세 가지 사진을 가져와 봤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정주영 회장, 돌아가신 정주영 회장님 사진인데 이봐 해봤어? 라는 이런 유명한 어록을 남기신 분이죠. 이분이 현대그룹의 창업주로서 현대차도 있고 현대중공업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기반 산업들을 많이 닦으셨지만 현대중공업, 이 조선소를 세운 일화도 되게 유명하죠. 위성사진과 500원짜리 지폐 하나만 가지고 영국에서 차관을 들여와서 유조선을 수주를 받았다. 이런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현대그룹의 그런 정주영 회장의 정신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일화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서 사진을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현대중공업의 울산조선소의 모습이고 지금 현대중공업을 사실상 경영하고 계시는 정몽준 회장, 물론 지금은 회장에서 물러나서 아산나눔재단의 이사장으로 남아있지만 이분의 아들이신 정기선 회장과 정몽준 이사장이 실질적으로 현대중공업 조선소를 경영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고 이제 또 드는 의문은 현대중공업은 원래 상장사가 아니었나? 이번에 이제 상장을 한다고 하는데 왜 상장사가 아니었지? 이런 의문이 들어서 또 찾아보니까 현재 상장되어 있는 회사는 현대중공업 지주와 한국조선해양 이 두 개의 회사입니다. 이름이 비슷하기 때문에 좀 헷갈렸을 수도 있고 이 현대중공업 지주의 오너가 이 정몽준 이사장님이고 이 한국조선해양이 자회사로 지금 대우조선해양 아직 합병이 완료되진 않았지만 합병될 것으로 지금 예정되어 있는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인 현대중공업 그리고 미프조선, 삼호중공업 이런 조선 자회사들이 위치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좀 번외지만 현대중공업 지주에는 기름회사, 정유회사인 현대오일뱅크와 현대건설기계도 속해 있습니다. 근데 왜 현대중공업과 이제 이 현대중공업 지주 이런 회사들이 헷갈렸나를 찾아보니까 예전 이름이 이 현대중공업 지주도 현대중공업이었고 한국조선해양도 현대중공업이었어요. 그래서 다 이름이 똑같이 현대중공업이었는데 지금 인적 분할을 하고 물적 분할을 하고 이런 식으로 갈라지면서 현대로보틱스를 거쳐서 현대중공업 지주가 된 거고 한국조선해양 역시 현대중공업에서 이름이 바뀌면서 조선 자회사들을 물적 분할했죠. 그래서 100% 자회사로 지금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를 보유한 현대중공업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어쨌든 이 회사, 100% 자회사인 이 회사의 지분 일부를 지금 상장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현대중공업이 과연 어떤 사업을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대중공업 하면은 조선업이니까 이런 큰 배들이 생각이 나겠죠. 물론 이 배는 현대상선의 배겠지만 어쨌든 현대중공업에서도 이런 컨테이너선뿐만 아니라 유조선이라던가 벌크선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매출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조선 사업 부문이 있어요. 현대중공업에서 당연히 선박, 기타 등등을 만드는 그런 사업 부문이고 원유 운반선, 유조선이겠죠. 컨테이너선, 그 다음에 정유 제품 운반선, LNG선, 군함, 방산업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선박 제어 기기판 등의 여러 가지 부품들도 만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매출의 비중이 75% 정도를 차지해서 사실상 대부분의 매출을 조선, 여기 선박 만드는 데서 올리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외에 해양 플랜트 일부 매출 5% 정도 그다음에 엔진 기계들도 역시 선박에 들어가는 부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조선업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은 90%, 95% 가까이를 조선, 선박 만드는 제조업에서 올리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계 10위 조선사를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1등부터 10위까지 나와 있는데 당당하게 1등이 오늘 주인공인 현대중공업이고 이건 수주 잔량 기준이에요. 수주 잔량 기준으로 6.7 100만 CGT라는 단위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삼성중공업과 거의 근소한 차이로 1등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등 대우조선해양 역시 현대중공업과 합병은 아니지만 현대중공업의 계열사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삼호중공업 역시 계열사고 미포조선 역시 계열사이기 때문에 합치면은 전 세계의 압도적인 1위 조선 기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조선 그룹 중에서 오늘은 하나 대장수 회사인 현대중공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어쨌든 현대중공업으로 돌아와 보면은 수주 잔량 중에서 좀 비중이 높은 게 LNG선과
컨테이너선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고 벌크와 기타 다른 배들은 없다. 그리고 탱커선도 비중이 작다. 이렇게 보시면은 컨테이너선과 LNG선 위주로 볼 수 있고 다른 경쟁사 대비 좀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는 건 아무래도 삼성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도 여기 중국 회사까지 컨테이너선에서는 현대중공업보다도 앞선 수주장구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LNG선에서 좀 압도적인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LNG선에 좀 강점이 있는 회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LNG선에 강점이 있는 게 과연 좋은 건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신조선가, 그러니까 새로 만든 배의 가격이라는 건데, 보면은 첫 번째로 LNG선, 요거겠죠. LNG선이 가격이 제일 높아요. 압도적으로 높죠. 다른 배들에 비해서 거의 최소 2배, 뭐 많게는 지금 4배 가까이 높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가격이 높은 배를 만드는 게 고부가가치 선박이겠죠. 그래서 LNG선이 제일 고부가가치 선박인데 이거를 현대중공업이 지금 1등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굉장히 파워가 있는, 좀 경쟁력이 있는 그런 회사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두 번째로 단가가 높은 배 역시 컨테이너선이고, 이 컨테이너선도 앞에서 봤듯이 좀 상당 부분의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2, 3, 4등 업체가 좀 더 크긴 하지만 어쨌든 1위 업체로서 가장 고부가 가치인 LNG선과 그 다음 고부가 가치인 컨테이너선 요 두 가지 선박을 좀 유의미한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경쟁력이 있는 그런 업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실적이 좋지 않다라는 게 좀 단점으로 보이는데, 좀 자세히 보면은 지금 빨간색으로 제가 마이너스 난 부분들을 표시를 해놨습니다. 18년, 19년, 20년, 그리고 2021년은 상반기까지밖에 아직 수치가 없는데요. 보면은 2020년에 일단 매출이 줄고 2021년에도 매출이 계속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매출 총액 역시 20년, 그 다음에 21년 계속 줄어서 21년에는 오히려 적자 전환까지 가 있는 상황이고, 영업이익은 19년에 겨우 흑자 전환했다가 2020년에 마이너스 85%라는 아주 큰 규모로 이렇게 감소를 하고 2021년에는 결국 적자 전환하는 모습이고, 당기순이익은 지금 18년, 19년, 20년, 21년 4년째 적자를 지속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실적 부문에서는 굉장히 안 좋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좀 안 좋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지만 2021년까지 지금 안 좋은 실적이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좀 굉장히 회사가 안 좋은 상황이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고, 그럼 왜 이럴까? 앞으로 나아질지 안 나아질지를 알아보려면 왜 이럴까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되니까 제가 이유를 한 두 가지를 찾아봤는데요. 첫 번째 이유, 1번 이유는 원가 부담입니다. 배를 만든 데는 아무래도 스틸 플레이트, 철판이겠죠. 철판들이 많이 들어가고 이게 주요 원료 중에 하나인데요. 보면은 철판 가격이 2016년 이후로 계속 상승세예요. 이렇게 상승하고 있고, 이 이유는 당연히 철광석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2018년 기준으로 고점을 찍고 조금 빠졌다가 19년에 그래서 실적이 좋아졌어요. 보면은 18년에는 영업 적자였는데 이 19년에 영업 흑자, 철판 가격이 빠진 덕분에 흑자 전환을 했지만 2020년에도 빠졌는데 불구하고 코로나라는 위기가 있어서 이제 영업이익이 또 많이 확 줄어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2021년에는 코로나에서 좀 벗어나나 싶었는데 철판 가격이 미친 듯이 오릅니다. 여기서 거의 500 수준이었는데 800까지 지금 올라서 거의 뭐 6, 70% 이렇게 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당연히 철광석 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가 부담 때문에 지금 영업이 적자 전환을 다시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이제 낮은 판매 가격. 그러니까 철판 가격은 이렇게 오르는데 그러니까 선박의 판매 가격은 뭐 지지부진하니까 당연히 조선사 입장에서는 실적이 안 좋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보시면은 1990년 가격을 100으로 했을 때 이 지수를 만든 건데 100이 여기잖아요, 지금. 100이 여기인데 2011년 이후로 계속 100 밑에 이렇게 돌고 있어요. 1990년 가격, 그러니까 20년 전 가격만도 못한 수준으로 배를 팔고 있으니까 당연히 뭐 마진이 날 리가 없고, 지금 1위 업체인 현대중공업조차도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철판 가격은 지금 16년 요 당시 대비해서 6, 70%가 올랐는데
지금 선박 가격은 85에서 97까지 대충 20%도 채 못 오른 그런 상황이라서 원가 상승분 대비 선박 가격 상승분이 너무 낮다. 그래서 이익을 내기가 너무 어려운 환경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힘든 상황인데 앞으로는 나아질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좀 현대중공업 입장에서 좀 주요한 환경 변화가 하나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환경 규제 강화라는 포인트인데, 선박에 있어서 뭐 우리가 내연기관 자동차도 다 퇴출을 하는 것처럼 내연기관, 그러니까 기름을 쓰는 선박도 다 퇴출을 하고 친환경 연료를 쓰도록 국제 규정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온실가스, 뭐 이런 황산화물 이런 것들을 배출을 안 하도록 지금 선박에 규제를 하고 있는데, 그 대응 방법이 1번, 2번, 3번 세 가지가 있어요. 탈황 장치 장착. 그러니까 매연을 뿜지 말고 황을 잡아주는 그런 장치를 장착을 해라 라고 하면은 기존에 쓰던 기름 고유 황유도 쓸 수가 있고 기존 선박에 설치가 가능하다. 하지만 설치 비용이 발생하고 선적 공간이 감소해서 배의 활용도가 떨어지고, 그리고 이 탈황 장비로는 부족하다라고 판단하는 국가도 있어서 이런 국가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단점도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인 저유황유, 그러니까 황을 덜 배출하는 고급 기름을 쓰는 방법인데, 이것도 역시 대부분 선박에 사용 가능하고 물리주중 불필요하지만 이제 유가가 상승할 수 있다. 고급 기름이니까 기름값이 오르면은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연료 전환 및 엔진 점검에 대한 품질 보증 문제. 그러니까 엔진이 이제 원래 고유황유를 쓰도록 만들어진 건데 저유황유를 쓰면서 문제가 생길 소지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세 번째 방법은 LNG 추진선. 그러니까 기름이 아닌 LNG로 가는 그런 배를 만드는 아주 이상적인 방안인데, 역시 배 자체를 엔진을 갈아 끼워야 되기 때문에 LNG 선박 건조 비용에 대한 부담이 지금 크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LNG 추진선을 만들면은 지금 LNG 선의 강점이 있는 현대중공업 입장에서는 LNG 추진 선박 역시 잘 만들 수 있기 때문에 LNG 추진 선박에 대한 수주 잔고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서 앞으로는 좀 좋은 포인트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경 규제는 점점 더 강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현대중공업 같이 LNG 관련 기술이 많은 그런 기업 입장에서는 좀 좋은 환경의 변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향후 전 세계 선박 수급 현황에 대해서 또 전망 자료를 가져와 봤는데요. 지금 2021년 이후로 2025년까지 전망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영국의 MSI라는 기관에서 전망한 수치고요. 첫 번째 포인트로는 이제 10년 정도 전에 집중적으로 건조된 노후 선박이 이제 10년 정도 지났으니까 교체 수요가 있고, 그 다음에 환경 규제, 강화되는 환경 규제에 따라서 교체를 할 때 LNG 선으로 교체를 할 확률이 높겠죠. 그러면은 이 배는 비싸기 때문에 고부가치 선박이고 현대중공업이 관련 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현대중공업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공급자 우위로 좀 비싼 가격에 LNG 선박을 팔 수 있다. 이런 전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현대중공업 입장에서도 역시 이런 환경은 좋은 환경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뭐 좀 아쉬운 이야기를 하나 드리자면은 2008년에 이제 이때가 조선 해운업계의 피크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주 잔고량을 봐도 어마어마하죠. 물론 드라이버크가 이때 원자재 가격 폭등 영향으로 좀 많이 정상한 영향도 있었지만, 어쨌든 컨테이너 수지도 좋았고 드라이버크 수지도 좋았고 요 케미칼 탱커 수지도 좋았고 크루드 오일 유가가 오르면서 이제 유조선의 수지도 좋았는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다 좋았는데 이 피크 경기를 아직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아직 회복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거의 절반 수준이죠. 지금 절반 수준이라서 좀 성장을 하더라도 2030년까지 2008년 고점 대비 절반 수준밖에 성장을 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이 되어서, 이제 과거에 10여 년 전에 화려했던 그런 실적을 회복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 좀 안정적으로 구조조정을 통해서 이제 실적을 좀 다져가는 그런 단계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화려했던 예전에 그런 조선업의 뭐 그런 화려했던 기업 이런 것들은 기대를 하시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안 좋은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이 지금 조선업이 화려했던 옛 영광을 찾기에는 많이 부족한 환경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2008년에 이때 이제 시장이 너무 좋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막 건설했던 조선소들 이런 것들이 이제 경쟁력이 없다 보니까 많이
좀 파산을 하고 그런 대형화가 되고 있는 게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중국 내 1, 2위 조선사가 합병을 한 게 2019년이고 우리나라에서도 1등인 현대중공업과 3등인 대우조선해양, 대조양이죠. 대조양 역시 지금 합병 수순을 밟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인 추세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중국이나 일본, 유럽에서도 이런 추세들이 이어져 오고 있고 이런 대형화를 통해서 중국 기업, 중국을 대표하는 하나의 기업, 한국을 대표하는 한두 개의 기업 이런 기업들이 이제 대형화를 통해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하지만 이제 그로 인해서 경쟁이 심화된다라고도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왜냐면은 이제 중국 조선사들이 원래 기술력이 부족했는데 저가 수주로 이제 먹고 살던 회사들이 합병을 하면서 기술, R&D를 하나로 이제 집중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기술을 상당 부분 따라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좀 중국 조선사들이 경쟁력을 갖추는 게 좀 위험 요인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설명을 적어 놓은 걸 읽어보면은 중국 조선사들이 프랑스가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확보하면서 LNG선과 플랜트 부문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강점을 갖고 있던 기술이었는데 프랑스의 기술력을 도입을 함으로써 좀 선진 기술을 도입해서 고부가가치 선박에서 우리나라와 경쟁을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중국 조선업계가 우위를 보이는 고부가가치 선종으로 빠르게 수주를 확대하고 있다. 그리고 특히 중국 조선소는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가 있기 때문에 조금 많이 위협적이다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안 좋은 환경을 바탕으로 했을 때 현대중공업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잘 살려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그래서 미래에 선박 경기가 회복된다면은 현대중공업이 다시 화려했던 영광을 회복할 수 있을지가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포인트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현대중공업에 대해서 이야기해봤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